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자식을 빨리 독립시켜야 하는 경우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 슬하에 오래오래 있죠. 그 편안함을 알고, 그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결혼 전까지 어떻게든 부모님의 원조 속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같은 형제,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빨리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하고 굉장히 독립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같은 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자식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일단은 비겁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 비겁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은 일단은 자기 주체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피해서 빨리 독립하는 게 이 친구들의 목표이기도 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이 친구들한테 먹히느냐? 절대 먹히지는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오히려 자식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월령에 제왕이나 걸록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러니까 걸록격이나 제왕격일 경우에는 일찍 부모 슬하에서 떠나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야지 더 잘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자식이 일찍 떠나서 부모는 더 챙겨주고 싶지만 부모의 원조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서 본인의 힘으로 힘껏 자기의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나중에는 또 그런 자식이 굉장히 효자 노릇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걸록격과 제왕격을 두신 자녀분을 두신 그런 부모님들은 그 자녀분이 떠나고 싶어 하면 부모 마음으로는 좀 더 품에 안고 싶고 더 데리고 있고 싶고 오래오래 조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 친구들에게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답니다. 받을 애들은 따로 있고요. 받지 않고 일찌감치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는 아이들 또한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인성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오래 엄마 품에 있으려고 하겠지만은 또 그게 인성이 너무 많아서 기신이 된다면 엄마가 너무 많은 것을 해줘서 어떤 독립심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게 핸디캡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또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좀 떼놓으려는 그런 연습, 그리고 스스로 뭐든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 주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주 많이 보셨죠? 너무 울거먹나요? 저희 첫 번째는 저희 딸의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겠죠, 제가? 저희 딸은 보다시피 지금 4월에 태어났어요. 정화가 4월에 태어나면은 일단은 뭐가 되겠어요? 제왕격이 되죠. 제왕격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비겁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쵸? 비겁이 많고, 사실은 사미, 이것도
우화가 빠진, 우화가 이제 공엽이 되면 방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화가 엄청 강한 아이예요. 이렇게 화가 엄청 강한 아이들의 특징은 조금 그러니까 화가 강한 사람들은 약간 신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기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방면으로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또 화가 강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진짜 그야말로 본인 안에 화가 많기 때문에 그 화를 주체를 못해서 때로는 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자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이 무서워요. 네. 이게 화가 강한 친구들은 네, 좀 다루기가 쉽지는 않답니다. 더군다나 비겁도 이렇게 강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뜨거워 죽겠는데 엄마가 옆에서 계속 땔감을 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엄마의 원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엄마의 원조를 싫어하죠. 그쵸? 근데 엄마는 갑진으로 있잖아요. 엄마도 굉장히 강하게 있죠.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 친구는 지금 화기가 넘쳐서 탈인데 이 목으로 계속 땔감 대주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네. 이 친구는 화기가 너무 치열합니다. 네. 그래도 엄마가 이 진토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가진 이 진토로 조금 엄마 딴에는 이 화기를 조금 흡수를 해주고 싶어 하지만 네. 본인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대운도 기미대운이잖아요. 이게 정화일간 입장에서 보면 식신이지만 사실은 식신은 설계돼야 되는 게 식신이잖아요. 근데 정화일간에 있어서 기미는 설기가 전혀 되지 않는 식신이랍니다. 오히려 이 메마른 사막 땅과 같은 땅에서 오히려 정화가 열기를 더 받으면 받았지. 그죠? 십성으로 보면 분명히 식신이지만, 네. 이 토는 식신으로 설기가 되는 토가 아니기 때문에 화기가 더 강해진 지금 대운을 걷고 있잖아요. 대운이 지금 기미대운이에요.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제왕격이고요. 제왕격의 용신은 뭘로 잡는다 그랬죠? 관으로 잡는다 그랬죠? 예. 관이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수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수기를 찾아야지 비로소 이 화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화기가 좀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친구는 기숙사 고등학교를 가려고 기숙사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어떤 시스템이나 뭐 더 욕심을 내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떠나고 싶어서 기숙사 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친구예요. 근데 운도 안 좋고 네 여러모로 받쳐주지 않아서 기숙사 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니까 또 다른 방책으로 이번에는 대학교를 외국으로 가겠대요. 그래서 지금 외국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예요.
결국 이 친구가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이 수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기가 넘쳐서 너무 뜨거운 사주는 수기가 없거나 아주 미약하게 있을 경우에는 수를 찾는 방법은 외국으로 가는 거랍니다. 네. 외국으로 가는 게, 네. 이 수를 찾는 방법이고, 수기가 미약하거나 많이 증발돼서 이렇게 약하게 있는 경우에 외국으로 가면 이 화기로 인한 어떤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자기는 모르겠지만 사주상으로 자꾸 수기를 찾다 보니까 자꾸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인 저는 이 친구가 왜 자꾸 외국으로 가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만 이 친구는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감각적으로 알 수밖에 없죠. 미칠 것 같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미칠 것 같거든요. 그죠? 화가 많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가 많은 것도 문제긴 하지만 화가 치열한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힘겨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임상에 보면.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주를 딱 열어보면 화기투성이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화기는 굉장히 화기는 그야말로 이제 자기 안에 화가 많기 때문에 성격도 급하고 뭔가 본인이 지금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더라도 차분히 그 상황을 묵묵히 이겨나가고 자기가 필요한 준비를 해가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화기가 충천한 사람들은 현재 지금 너무 힘든 거에 스스로를 고립을 시켜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을 시켜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네. 그래서 화기가 아주 치열한 사주는 외국에 나가서 살든 아니면은 자꾸 수기를 만들어서 이 화기로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겠지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외국에 가서 살 거고요. 외국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미대운 다음이 이제 경신대운이에요. 그때 되면은 이제 이 많던 화가 사실은 이 많던 화가 이 작은 유금 하나를 유금은 천간에 보면 신금이잖아요. 이 유금 하나를 이 많은 화가 지나치게 공격을 하고 있죠. 그쵸? 이것 또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겠죠. 유금은 굉장히 예민한 성분이잖아요.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한 성분에다가 유금은 화기를 필요로 하는 성분이 아니라 수기를 필요로 하는 성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화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까칠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딸이 왜 그렇게 까칠하고 예민한지, 그리고 엄마가 뭔가 주려는 걸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엄마로서는 서운하죠, 상당히. 근데 이 친구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도 뜨거워 죽겠는데 계속해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그쵸? 이 친구는 엄마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고. 그쵸? 그리고 대운도 말이 식신이지 완전히 뜨거운 사오미 대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빨리 독립을 시켜야 한답니다. 제왕격, 특히 제왕격, 걸록격 빨리 독립시키는 게 서로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또
빨리 독립해야 되는 이유를 또 설명 또 드리자면, 이것도 많이 본 사주죠? 네. 많이 본 사주죠.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봅시다. 이 사주에서 보면은 무관이에요. 그쵸? 무관이죠. 무관은 남자에게 관은 자식이잖아요. 남자에게 관은 자식인데 무관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자식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자식에 대한 관심이나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는 사주죠. 그쵸? 무관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아이들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방해꾼이라면 아이들도 부담스러워, 아이들을 본인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주죠. 거기다가 여기가 원래는 자식 자리면 관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화에게 관은 개수나 임수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반대, 개수나 임수, 관을 치는 지금 식신이 와 있어요. 그 자식 자리에 관이 와야 되는데 식신이 와 있어요. 자식을 거부하겠다라는 의미죠. 자식을 위한 삶을 거부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거기다가 자식 자리와 묘충이 돼 있죠. 이렇게 충이 돼 있으면 떨어져야 돼요. 일찍 떨어져 사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서도 딱 나오죠? 네. 떨어져 살아야 된다. 묘충. 네. 그리고 지금 식신, 관자리에 식신이 온 데다가, 그죠? 대운도 기축대운이에요. 대운도 뭐예요, 지금? 식신이죠. 식신으로 간여지동이 왔어요. 그럼 대운에서도 관을 치겠다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치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기가 되면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런 대운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쵸?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저희 딸은 이 수기를 찾아서 외국을 나가야 되고 비겁이 지나치게 많아서 빨리 이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이 깨져도 보고 다쳐도 보고 많이 혼나도 보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똥꼬집이라면 똥꼬집을 조금씩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네. 이거 화가 많은 게요. 참 진짜 사주가 힘들어요. 그리고 개축, 기미, 개축, 을목, 네. 이것도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제 사주입니다. 일단은 아무리 화가 강하더라도 정화는 개수를 참 싫어하겠죠? 개수 한 방울에도 꺼질 수 있는 게 정화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개축이면 수기가 엄청난 거고요. 여기도 수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 을묘도 승목이고요. 그죠? 그리고 갑자 지금 대운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수기가 엄청나게 많고 이 친구는 화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사이가 되겠죠. 그렇지만 개수는 을목을 키우기 위한 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는 무한한 자식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글자고요. 자식들은 을묘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승목이잖아요.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개수는 지금 자꾸 을목을 생각하고 싶지만 승목 입장에서는 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얘네 을묘는 화기가 필요한 거죠. 그쵸? 화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을묘 입장에서는 네, 더군다나 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 찬 서리가 내리는 상황에 그러니까 우박이 아니라 눈보라. 눈보라가 을묘에게 닥치는 그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준다고 주지만 이 승목은 이 개축을 반길까요? 반기지 않겠죠. 당연히. 을묘는 추워서 죽을 수도 있고 물에 썩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식 자리의 을묘는 이 자리를 빨리 뜨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화기를 찾아서 가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지금 수대운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수기가 엄청난 지금 시점이에요. 엄청난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갑자대운으로 올해부터 왔는데 이 을묘가 그래도 이 갑이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주목을 찾아서 을목이 이 갑목을 감고 올라갈 대상이 생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을목이 여지껏 이 개축의 추위와 쓰나미 같은 그런 물에 휩쓸리기 직전인데 이 갑목이 나타나면서 이 수기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을목의 지주목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자식들은 부모를 빨리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여기서 딱 보이죠? 그러니까 오래 데리고 살아야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네, 빨리 내보내야지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자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는 반드시 자식 사주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가족 사주 모두를 같이 아울러서 봐야지만 이 관계성이 확실해지고 뭔가 개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확실해지고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기인해서 나오는 거야 그런 부분이 아주 명료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1인 사주로 볼 게 아니라 사실은 가족 사주. 만약에 부부 간에 문제가 있다면 두 분 다의 사주를 다 봐야 된답니다. 그러면 상호 관계가 밝혀져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누구한테 어떤 문제, 남편에게는 어떤 문제, 부인에게는 어떤 문제, 그런 부분이 다 밝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사주 4명 걸 다 봐야지 자식들이 현재 왜 그러고 있는가를 엄마 아빠랑 다 관계성을 보면서 해석이 아주 디테일해지면서 명료한 개운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약간 그 사주 상담을 받을 때 상담비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1년에 뭐 두세 번 볼 거를 1년에 한 번을 보는 걸로 가족사주 전체를 다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예, 녹음을 하실 수 있으시면 녹음을 하셔서 4명 간의 관계를 다 녹음해 놓으시면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살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려고 하는 심리는 사람이 그런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심리가 계속 발동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사주 감명 받은 것을 들으면 조심하게 되고요. 그쵸? 조심하게 되고 그 개운법을 계속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딸은 이렇게 부모 곁을 저희는 해준다고 정말 잘해준다고 해요. 딸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간 자식이에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서운하죠. 이렇게 공을 들여서 열심히 키웠는데 얘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주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 예. 사주를 모른다면 그냥 엄마 아빠가 상처받고 계속해서 자식을 내 품에 가두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영영 부모 자식 간에 건너지 말아야 될 강까지 건널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가족사주 모두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면 그 운도 같이 살피시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결국에는 가족은 상호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상호 관계성을 보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빨리 독립시켜야 되는 경우에 사주를 가지고 계신다면 자녀 사주나 아니면은 부모 사주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마음이 좀 아프시고 조금 더 해주고 떠나보내고 싶으시더라도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비겁이 강한 친구들은요,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딛고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강인한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비겁이 강하다 보면 약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빨리 부모 품에서 떠나면 부모 이외에는 누가 그런 부분을 다 받아주겠습니까? 많은 지적을 받고 많이 깨지고 많이 다치겠죠. 그렇게 키워야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잘 자리매김을 하고 남도 배려하고 그런 가운데 원만한 성격을 형성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단돌이 시키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저희 딸을 지금 이제 고2거든요. 내년이면 이제 결정이 날 텐데 내년에 결과가 잘 난다면 떠나보내는 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결국에는 부모들이 다 모든 고생을 하는 게 자식 잘 되라고 자식 잘 키우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꼭 내 품에서 오랫동안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꼴에
사주를 가지고 계신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빨리 떠나보내세요. 많이 깨져보고 많이 다쳐봐야 됩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